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산사태가 우려되는 취약지역 바로 옆에 대형 발전시설이 들어섰습니다. 벌써부터 마을을 향해 토사가 흘러내리고 있는데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택시업계 반발에 부딪힌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여기에 3월부터는 충북의 택시 요금도 오를 것으로 보여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총이 따갑습니다. 경기 둔화 조짐 속에 기부 문화도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연탄 나누기며 구세군 모금이 큰 폭으로 줄었고 사랑의 온도탑도 백도 미달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포근한 겨울 날씨에 호수와 저수지에서 얼음을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얼음이 사라진 대청호에서는 빙어 낚시꾼의 발길이 끊겼고 상인들도 울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산사태가 우려되는 곳을 자치단체에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합니다. 그런데 이 취약지역 바로 옆에 대형 발전시설이 들어섰습니다. 벌써부터 마을을 향해 토사가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예고된 인재란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정진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보은군 6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설치된 대형 태양광 발전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들어선 곳은 산사태 취약지역에서 불과 500여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곳은 제가 서 있기조차 힘들 정도로 이렇게 지반이 연약한 곳인데요. 이곳에 만약 비가 내리게 되면 이 계곡을 따라 마을까지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시설 곳곳에선 벌써부터 토사가 흘러내린 흔적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사로 자체가 막말로 여기 서 있는 거 이거 잡고 서 있을 정도야 지금. 이 일대 지반은 손으로 만져도 부서질 만큼 연약한데 인근 마을은 이미 2차례나 장마의 산사태를 겪었습니다. 다 죽겠다 생각이죠. 비 오면은, 쓸리면은. 산사태 취약지역 바로 옆에 대형 시설 설치를 허가한 보은군은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 주민들은 보은군의 무성의한 대책에 목소리를 높입니다. 400m 밑에 산사태 위험지역이라고 선포까지 해놓고 여기에다 이렇게 큰 공사를 해놨다는 얘기는 이건 당연히 인재를 부르겠다는 얘기예요. 지난 2017년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큰 아픔을 겪었던 충북. 보은군의 무성의한 행정은 또 다른 인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택시업계 반발에 부딪힌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여기에 3월부터는 충북의 택시 기본요금도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총이 따갑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시범 운영이 오늘 오후부터 잠정 중단됐습니다.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카카오는 전제 없는 소통을 하겠다며 운영을 중단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북의 택시 요금 인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2,800원이었던 기본 요금을 3,300원으로 올리는 등 평균 13.2%의 인상안을 마련했습니다. 용역 결과보다 더 높은 인상폭입니다. 타시도 이제 형평성이나 이런 걸 고려를 하고 그다음에 용역이 또 타시도도 어떻게 적용됐는지 이렇게 한번 봐서. 카풀 서비스까지 중단된 마당에 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택시업계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카풀도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근데 뭐 요금까지 올려버리겠다고 하니까 조금 대학생 입장에선 타기가 좀 그렇죠. 기본 요금 거리라도. 택시 요금까지 인상을 해버리신다면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막 좋게 보이지만은 않겠죠. 택시업계 측은 6년 동안 기본 요금이 동결돼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대신 서비스 품질 개선 등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기로 인해서 우리도 새롭게 우리 택시업계도 태어나야 된다 거두. 정말 시민분들한테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친절 봉사로서 택시 요금 인상안은 다음 달에 열리는 경제정책심의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3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택시업계 반발로 카풀 서비스까지 중단된 상황에서 택시 요금 인상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경기 둔화 조짐 속에 기부 문화도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연탄 나누기며 구세군 모금이 큰 폭으로 줄었고 사랑의 온도탑도 백도 미달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넉넉치 않은 이웃들에게 연탄을 나눠주고 있는 지역 언론사 임직원과 연예인 봉사단들. 뿌듯한 봉사 뒤에도 마음 한켠이 무겁습니다.
올해 연탄 가격이 680원에서 785원으로 올랐지만 모금액은 오히려 10% 넘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연탄 수혜자와 보일러 교체 대상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다른 건 못해도 따뜻하게 잠은 주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연탄이 많이 부족하니까 값도 오르고 많은 분들이 좀 같이 상원해 주시고. 사랑의 온두탑은 사상 첫 100도 미달 사태를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1년 전과 동일한 목표액을 설정했는데도 기업 참여가 줄면서 초조하게 수은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한 달 동안 모금을 벌인 구세군도 2억 원 목표액의 절반 정도인 1억 300만 원을 모으는 데 그쳤습니다. 거리 자선 낭비 특성상 개인 기부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노숙인들이나 장애인들 이런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쓰여지는데 그런 것을 아무래도 지원되는 것이 액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 둔화가 기부를 얼어붙게 하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예년보다 포근한 겨울 날씨에 호수와 저수지에서 얼음을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얼음이 사라진 대청호에서는 빙어 낚시꾼의 발길이 끊겼고 상인들도 울상입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전국적 빙어 낚시 명소인 옥천군 동유면 안터마을입니다. 대안을 코앞에 둔 한겨울임에도 대청호에 얼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수백 명의 낚시꾼들이 얼음 위를 가득 메웠던 예년과는 크게 다른 모습입니다. 마을 어르신도 대청호가 생긴 이래 처음 보는 낯선 풍경입니다. 12월 말일경부터 그러면 2달 썰매 타고 그랬어요. 썰매 타고 빙어 낚시하고 그랬는데 올만큼 안 얼었어요. 얼음이 처음이죠. 빙어 낚시로 유명한 인근의 또 다른 저수지. 고도가 높고 산이 둘러싸 얼음이 얼기에 유리한 조건이지만 올해는 물가 쪽만 겨우 얇은 얼음이 생겼습니다. 불과 서너 명의 낚시 마니아들이 찾았습니다. 춥지도 않았어요. 그래갖고 빙어도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고 그래갖고 올해는 좀 별로예요. 재미가 없고. 실제 청주를 기준으로 관측된 이번 겨울 평균 최저 기온은 평년보다 1도에서 4도가량이나 높았습니다. 겨울 한철 장사하는 낚시터 상인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손님이 이렇게 방문하는 게 적으니까 생활에도 지장도 주는 것 같아요. 또 속상하고. 청주기상지청은 당분간 큰 추위가 없겠다고 밝혀 남은 겨울에도 빙어 낚시의 짜릿한 손맛을 즐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만 34세 이하 일하고 싶은 청년들을 위해 나라에서 적금을 부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술집 같은 소비 향락업을 빼고 5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으로 신청 자격도 그리 까다롭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취직해 매월 12만 5천 원씩 2년간 적립하면 1,600만 원, 3년짜리는 매달 16만 5천 원을 내면 3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줍니다. 사실상 나라에서 딱 한 번 주는 공돈. 참 좋은 제도이긴 한데 다음 사례처럼 역시 운용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직인 치위생사는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직종입니다. 중소도시는 더욱 상황이 심각합니다. 잠깐 일하고 육아 문제로 오랜 기간 쉬는 사람이 적지 않고 게다가 서울 등 수도권 직과 근무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이 직군 자체가 또 이직률이 되게 많아요. 한 곳에서 일단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도 정말 쉽고 일단 워낙 구하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청년 내일 채용 공제가 등장하면서 동네 직과나 의원들은 구인난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취직을 하면 목돈 마련에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동네 작은 직과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직과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피보험자 수 5인 산정할 때는 공제가입을 희망하시는 근로자와 사업주는 제외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뜨문뜨문 구직 문의가 와도 공제 대상 사업장이냐가 제일 먼저 묻는 근무 조건이 되면서 심각한 구인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연락이 오기는 오는데 거기 혹시 채용공제 되나요? 그게 제일 먼저 대부분 물어보는 질문이고 그거는 5인 미만이라 어렵다라고 얘기하면은 연락이 없죠. 청년들에게 장기 근속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청년 내일 채용공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가입 대상 사업장의 기준을 완화하든지 아니면 직종에 따른 차등 지원 등 제도 개선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홍우표입니다. CJB가 보도한 남한강 수변 레포츠 국비 반납 지연 의혹과 관련해서 충주시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100억 원 규모의 수변 레포츠 시설을 조성하고 남은 국비 7억 원을 2년 넘게 반납하지 않아서 이자로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낭비한 이유에 대해 관련 서류와 진술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식 감사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한 업체가 괴산군 신기리 일대 추진하는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 계획에 적합 통보를 내렸습니다. 이 업체가 추진하는 소각시설은 하루 86.4톤의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괴산군과 괴산 국민들은 소각시설이 들어서면 청정 지역의 괴산의 이미지가 훼손된다며 가두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2018년 100대 우수 방과후 학교 공모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24개 학교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선정 학교는 음성 대소초등학교와 괴산 간물초등학교, 오창 청원고, 단양 소백산 중학교 등이며 1년 전보다 6개 학교가 늘었습니다. 교사 부문 본상은 단양고등학교 신우철 교사와 월곡초등학교 박예진 교사가 수상했습니다. 청주시가 1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기업환경부문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전국의 100여 개 자치단체가 참가한 경연에서 청주시는 반도체, 화장품, 바이오 등 3대 특화산업 집중 육성과 규제 개선, 맞춤형 투자 환경 조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청주시의 유일한 상급 자리인 기획행정실장에 남성현 복지국장이 승진 임용됐습니다. 남 실장은 세관고 출신으로 옛 청원군 기획홍보실장, 청원구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후임 복지국장에는 박동규 전 의회 사무국장이 전보됐습니다. 23대 충청북도 부교육감에 홍민식 전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이 임명됐습니다. 홍 부교육감은 강원도 동해 출신으로 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교육부 과학기술인력과장과 제주도 부교육감 등을 역임했습니다. 주명현 전 부교육감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승진 발령됐습니다. 충주경찰서는 동료 경찰을 음해하는 무기명 투서를 넣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여성 경찰관을 파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경찰관의 소명서를 검토했지만 무고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고 투서 대상인 여경찰이 숨진 채 발견되는 등의 사항을 종합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살인과 살인미수죄로 17년을 복역한 뒤 지인을 살해한 60대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청주의 한 원룸에서 술에 취해 지인과 말다툼 중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60대 아내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청주의 자택에서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하던 중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조기령 현 충주시장을 지지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모 사무관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특정 후보를 지지한 사실을 인정되지만 횟수가 적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금요일 저녁 CJB 8시 뉴스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